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보니파시오 데이로 내일부터 3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AFP 통신이 찍은 사진으로 필리핀 신문에도 게재된 사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이 525명, 해외 유입이 44명이었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5,268명이고 51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백신 출시 소식 이후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다음 주 월요일 보니파시오 데이로 3일 연휴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몰과 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민 여러분들은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클락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고문으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을 임명했다고 말라카냥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아로요는 성명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클락을 2020년대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로요 고문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필리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하원 의원에 3회 연속 당선되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하원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로요 고문에 대한 연봉은 1페소로 책정되었습니다. 4,300헥타르에 달하는 클락 경제자유구역에는 마닐라에서 철도로 연결되는 클락 국제공항이 있으며 1,000개 이상의 수출 회사에 14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시에서 2010년부터 2013년 부시장으로 근무 당시 법률 컨설턴트를 역임한 워란 리옹을 옴부즈맨 수석 차감에 임명했습니다. 워란 리옹은 임명되기 전에 예산 및 관리조달 서비스부의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옴부즈맨은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정부 관리들의 독직, 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을 권고합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2022년 선거 연도를 포함하여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관련 정치적 고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관련되어 있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야당에게 백신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은 정치를 피하기 위해 전직 장군을 백신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유행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26일 내년도 4조 5천억 페소에 대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22명의 상원의원 모두는 현 지출법이 만료되기 전에 연말 마감일 한 달 전에 2021년 일반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 안에서 수정된 예산안에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자금 증가, 가난한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 의과대학 강화를 위한 자금, 재난으로 인한 인프라 수리를 위한 자금 지원, 올림픽 및 동남아 경기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비 증액 등이 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12월 7일부터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국민의 외국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는 자녀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여행하는 자녀를 포함한 전 필리핀 시민권자의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경우의 어린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은 사전 예약된 검역시설 및 공항에서 운영되는 코비드19 실험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항의 최대 입국, 승객의 수용 능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결정은 연말을 맞아 필리핀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 배우자 또는 전 시민권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에서 지난 2018년 순위가 낮아진 후 2022년에는 성과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한 79개국의 15세 학습자에 대한 학생평가로 3년의 주기로 시행되며 약 71만 명의 학생이 참가합니다. 필리핀은 2018년 학생평가에서 1기에서 79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487점에 비해 평균 340점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은 또한 수학 및 과학에서 각각 353점과 357점으로 두 범주 모두 OECD의 평균 489점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이 읽기, 수학, 과학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읽기 514점, 수학 526점, 과학 519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마크빌라 공사 및 고속도로 사업부 장관은 최근 진행 상황 점검에서 수비캉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85%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6억 페소를 투자해 바탄에서 잠발레스를 횡단하는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8.2km의 공사는 새로운 교량과 터널을 건설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터널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운전 시 안전성을 확보하며 수빅의 무역과 관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수비캉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지난해 9월에 시작되어 금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5월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프랑스 방위산업업체인 나발그룹이 필리핀 해군 최초의 잠수함 공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초 마닐라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무실 개소는 필리핀의 해군 능력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 국방 관계자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관심 있어 하는 나발의 스크로페노 잠수함은 칠레와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의 해군에 제공된 DJ 추진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획득 계획은 이미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수주전에는 대우조선이 DSME 1400 모델로 경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개량형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앞서 3척을 성공적으로 공급했습니다. 필리핀 전력 생산은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에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독립전력시장 운영자의 자료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 용량이 현물시장에 등록된 2873메가와트의 43%인 9042메가와트를 차지했습니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는 3295메가와트로 전체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일 최대 수요는 9월에 1193메가와트를 기록했으며 참고로 화면에 표시된 자료는 지난 2019년 자료입니다. 인터넷인들이여 30개의 동일한 음식 주문이 세부의 한 집에 배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7살의 아이가 감자튀김과 치킨 필레를 주문하였으나 인터넷 지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주문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40번 주문을 했지만 다른 주문이 취소되어 30명만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이것이 지금 필리핀의 인터넷 연결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다라는 댓글과 7살이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 나는 20살인데도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없다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음식값은 인터넷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11월 26일 농무부 윌리엄 다르 장관이 서명한 회람에는 전염병과 국가를 황폐화시킨 일련의 재난에 비추어 루존 전역에서 부과된 가격 동결의 소매업체가 소비자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권장 소비자 가격은 새 회람이 발표되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수입사의 최고 등급은 킬로그램당 52페소이며 양파는 킬로그램당 100페소, 생강은 160페소, 망고는 150페소이며 돼지고기 리엠뽀는 290페소, 닭은 140페소이며 계란은 중간 사이즈로 개당 6.5페소입니다. 바기오 배추는 킬로그램당 80페소이며 설탕은 50페소입니다. 농무부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5천에서 200만 페소의 벌금을 물고 5년에서 15년 사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한인 회장대회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300여 명 규모로 진행된다고 재외동포재단이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 한인회장대회는 지켜낸 대한민국 함께한 재외동포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개회식과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폐회식 등을 열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50명 이내로 제한되며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이번 대회 공동의장은 심상만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라면인 농심의 신라면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필리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3+2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특별 프로모션 팩에는 3개 가격에 5개를 구매할 수 있으며 40% 할인된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농심 측은 밝혔습니다. 오리지널보다 3배 더 매운맛을 즐기는 고객에게는 슈퍼 스파이시 3+2도 판매됩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필리핀에서 공식 수입한 농심 신라면은 현재 필리핀 전국의 모든 주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MMDA는 에드사의 버스 전용 차선으로 인한 유턴 슬롯 폐쇄로 교통체증이 증가하자 새로운 유턴 슬롯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르시아 청장은 교통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새로 건설할 고가도로 위치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스 에베뉴와 컨그레셔널 에베뉴를 따라 2개의 유턴 슬롯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혼잡은 휴일이 붐비고 에드사를 따라 6개의 유턴 슬롯이 폐쇄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습니다. MMDA는 개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해 사람들을 이동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 납치방지 수사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폭우와 관련된 납치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 카지노 관련 납치 사건이 없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24건, 2019년 35건, 2020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방지 수사대는 2019년 폭우 관련 납치 사건 9건에서 용의자 34명을 체포했으며 올해 15건에서 31명을 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65명 중 중국인 폭우 노동자 관련 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납치 용의자는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시아인, 대만인, 필리핀계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의 납치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난 이민국이 중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마카티시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에 따라 5,000개의 기업이 현금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나이 시장이 26일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마카티 웹사이트에서 기업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사가 마카티 밖에 있는 회사도 유효한 사업 허가가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회사가 향후 2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마카티 거주자인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카티시는 경기 부양책으로 25억 페소를 승인했습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는 중국의 백신인 시노박 글로버에 대한 임상시험이 2020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박은 지난 10월 15일 전문가 패널을 통과했으며 글로버는 11월 25일 통과했습니다. 두 중국 제약사의 백신 후보는 아직 윤리심의위원회 평가를 받고 있으나 두 회사가 앞으로 며칠 내에 윤리위원회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두 회사의 신청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31명이 증가해 총 42만 5,918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739명이 검사를 받아 1,484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6.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255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370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38만 7,616명으로 91%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쾌존시 116명, 리잘 101명, 다바오시 95명, 라구나 89명, 마닐라시 65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4.3%가 경증이며 8.3%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고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3만 4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학습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될 경우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 재개 시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 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공동 책임에 대한 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학교에서 코비드19 전파 사례가 있을 경우 프로토콜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로코스 노르테의 주도인 라오고시가 11월 27일부터 수정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 M29 하에 배치된다고 지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마르코스 시장은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 동안 M29의 검역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오고시는 최근에 생선 공급업체 3명이 코로나로 확진되었으며 현재 무증상이지만 격리되어 있습니다. 일로코스 노르테는 5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7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06페소를 기록, 최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일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내린 달러당 110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북동 몬순이 루존 지역에 비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은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바람으로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6시 4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